새벽 5시 서울 모 사단 사령부의 불빛이 아직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장윤정 소장은 집무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육사 출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아들 김진우의 글씨였어요. 엄마,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짧고 담담한 문장들이었지만 장윤정은 그 행간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22살 특전사 병장인 아들이 보내는 편지치고는 너무 건조했거든요. 장윤정은 편지를 천천히 접으며 진우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5살 때였죠. 장윤정이 첫 해외 파병을 앞두고 있을 때 진우가 작은 손으로 그녀의 군복 소매를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왜 초록색 옷만 입어? 그때 장윤정은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을 맞추며 말했죠. 엄마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거든. 진우도 컸을 때 나라를 지키고 싶으면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어. 하지만 그 약속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진우가 자라면서 장윤정의 계급은 올라갔고 언론의 관심도 커졌어요.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죠. 그럴 때마다 장윤정은 진우에게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혹시 아들이 장군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부담을 느낄까 봐요. 군에 입대하기 전 진우는 어머니의 정확한 직책을 몰랐어요. 장윤정이 의도적으로 숨겼거든요. 엄마 직장은 그냥 공무원이야. 별거 아니야. 진우가 엄마는 계급이 뭐야? 라고 물을 때마다 장윤정은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죠. 그냥 중간 정도? 부장 같은 거야. 입대 전날 밤 진우가 장윤정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처럼 멋진 군인이 될게.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장윤정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어요. 혹시 진우가 어머니의 명성 때문에 무리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부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내일 국방부 회의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장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혹시 특전사 부대 현황 보고서도 같이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부관이 의아한 표정을 짓자 장윤정은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인 점검 차원에서요. 최근 병영 문화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부관이 나간 후 장윤정은 다시 아들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체가 평소보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특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부분에서 펜이 잠시 멈춘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고민하다가 쓴 것 같았죠. 그리고 편지 끝에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혹시 눈물 자국일까요? 장윤정은 서랍에서 진우의 이전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입대 초기에는 엄마 훈련이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동기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격 훈련에서 만점 받았어요. 라며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들을 적었었죠. 하지만 최근 몇 달간의 편지들은 점점 짧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지난달 편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몸 조심하세요. 단 2줄뿐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편지에 이르러서는 더욱 간결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검열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육군 참모 총장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장윤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장윤정입니다. 소장님, 내일 회의에서 특전사 부대 인사관리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부대에서 병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서요. 어떤 부대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까?
장윤정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어요. 정확한 건 내일 회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특전사 일부 부대에서 면회 관련 불만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윤정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장윤정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녀를 아들 쪽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진우가 있는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장윤정은 진우의 최근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왜 갑자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걱정하지 말라는 걸까요? 평소 진우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갈수록 장윤정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투스타 장군이라는 지위가 주는 권력과 책임감 사이에서 그녀는 언제나 한 명의 어머니였어요. 국가를 지키는 것과 아들을 지키는 것,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죠. 장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예정에 없던 휴가를 내고 진우를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장군이 아닌 그저 한 명의 어머니로서 말이죠. 편지 속에 숨겨진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직감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했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장윤정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직감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내 아들과 관련이 있어. 다음 날 오전 장윤정은 예정에 없던 휴가 신청서를 부관에게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만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부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장윤정 소장이 갑작스럽게 휴가를 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소장님,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장윤정은 평소 입던 군복 대신 낡은 등산복을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바람막이였어요. 거울을 보니 평범한 50대 중반 아줌마의 모습이었죠. 선글라스까지 쓰고 나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변장한 모습이라면 아무도 그녀가 투스타 장군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거였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장윤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우를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찾아온 어머니를 보고 진우가 당황하지는 않을까요? 혹시 부대에서 눈치를 주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1시간 후 특전사 여단 정문이 보였습니다. 장윤정은 잠시 차를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 안에 진우가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요? 면회소에 들어서자 몇 명의 군인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딘가 무거웠어요. 장윤정은 조용히 면회 신청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행정보급관 중사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건성으로 물었어요. 누구 면회 오셨어요? 김진우 병장 면회 왔습니다. 장윤정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중사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이라면서요? 특전사 병장은 인기 많거든요. 맞긴 맞아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의심과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장윤정은 당황했습니다. 왜 자신이 진우의 어머니라는 걸 의심하는 걸까요?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장윤정이 다시 말했지만 중사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뒤에 서 있던 다른 간부가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엔 지갑 보고 아들 찾아오는 엄마들도 많다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장윤정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진우에게 해가 될 수 있었거든요. 신분증 확인해 드릴게요. 장윤정이 신분증을 꺼내자 중사가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아, 성이 다르네요. 김진우인데 어머님은 장씨시고. 중사가 더욱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혹시 재혼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관계신가요? 장윤정이 설명하려 했지만 중사는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이혼 후 성을 되찾았습니다. 장윤정이 조용히 답했지만 중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만해졌어요. 그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있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중사가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어요. 장윤정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습니다. 투스타 장군인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그런 서류는 미리 준비해 오지 못했는데요. 그럼 곤란하네요. 요즘 보안이 중요하거든요. 중사가 빙긋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어요. 김진우 병장 말이죠? 얼마 전에도 이상한 여자가 찾아온 적이 있어서요. 장윤정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상한 여자요? 네, 자기가 애인이라고 하면서요. 근데 김진우 병장은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간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거든요. 저는 정말 어머니입니다. 장윤정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간부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렇다고 하시니까 믿어야죠. 하지만 규정상, 죄송하지만 오늘은 면회가 어려울 것 같아요. 중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작전 훈련 중이라서요. 미리 연락하고 오셨어야죠. 장윤정이 언제 연락드리면 될까요? 라고 물었지만 중사는 대충 글쎄요. 언제까지 훈련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할 뿐이었어요. 그럼 잠깐만이라도 안부만. 장윤정이 간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간부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아줌마 규정이 규정이에요. 특전사가 놀러 오는 곳인 줄 아세요? 이런 식으로 우기시면 곤란합니다. 그 말에 장윤정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우긴다는 표현이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자신이 언제 우겼다는 걸까요? 그저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뿐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진우에게 어머니가 왔다 갔다고 전해주시겠어요? 장윤정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중사는 그런 건 저희 업무가 아니에요. 바쁜데 일일이 전해드릴 수 없거든요. 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간부가 끼어들었어요. 아, 그리고 앞으로 면회 오실 때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럽거든요. 그 말투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장윤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면회소를 나서면서 뒤에서 들리는 간부들의 대화가 귓전을 때렸어요. 진짜 엄마 맞을까? 요즘 세상에 별일이 다 있지. 김진우 병장도 참 고생이네.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장윤정은 분노와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투스타 장군인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진우였습니다. 혹시 진우도 이런 식으로 대우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편지가 짧아진 이유가 이런 환경 때문은 아닐까요? 차에 앉아서 장윤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부대에서 진우가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혹시 면회객조차 이런 식으로 대하는 곳에서 병사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그때 장윤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로서도 장군으로서도 말이죠.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침묵할 때가 아니었어요. 주차장에 앉아 장윤정은 한동안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투스타 장군인 자신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보다 진우가 이런 환경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현실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장윤정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저장된 연락처들을 훑어봤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각 군단장들. 이 중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창한 보고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장윤정의 눈에 단축번호 7번이 들어왔어요. 특전 여단장 최도윤 준장. 진우가 소속된 부대를 직접 관할하는 상급 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장윤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렇게 직접 연락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은 없었습니다. 장윤정은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특전 여단장 최도윤입니다. 최 준장님, 장윤정 소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최도윤 준장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지금 진우가 있는 부대, 여단장 직통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장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의 따뜻한 어조와는 완전히 달랐죠. 혹시 긴급한 상황인가요? 최도윤 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시급합니다. 지금 당장 해당 부대 현황 점검이 필요해요. 장윤정이 말했어요. 전화 너머로 최도윤 준장이 무언가를 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면 될까요? 병사 관리 실태와 면회 운영 현황입니다. 특히 면회객 응대 방식에 대해서요. 장윤정의 말에 최도윤 준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내일 오전에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해당 부대에 대한 긴급 점검만 실시해 주세요. 장윤정이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할 거였어요. 다음 날 새벽 특전 여단 참모단이 작전 점검을 명목으로 해당 부대에 긴급 방문했습니다. 부대장 이영철 대령은 갑작스러운 상급 부대 방문에 당황했어요. 참모님들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긴급 점검입니다. 지금 당장 부대 현황 보고 받겠습니다. 참모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병사 관리 현황, 인권 실태, 면회 운영 방식까지 모든 걸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면회소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밀하게 조사했어요. 최근 면회 거절 사례가 있습니까? 면회객 응대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영철 대령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런 점검이 이뤄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문제가 제기됐습니까? 그건 점검 결과에 따라 결정되겠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김진우 병장의 최근 생활 패턴이 드러났어요. 지난 한 달간 외출이나 외박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 면회 신청이 여러 번 있었지만 모두 거절됐다는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면회를 자주 거절했죠? 훈련 일정이 빠듯해서. 이영철 대령이 변명했지만 참모들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훈련 일정보다 병사 복지가 우선 아닙니까? 더욱 치밀한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부대장실로 이영철 대령을 불렀어요. 대령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부대장실 문이 닫히자 참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면회소 CCTV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철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문제 말입니까?
어제 있었던 면회 거절 사건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면회 신청을 했는데 간부들의 응대 방식이 상당히 부적절했어요. 참모가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장윤정이 면회소에서 겪었던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간부들의 조롱 섞인 대화, 의심의 눈초리, 거만한 태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군지 아십니까? 참모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영철 대령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바로 장윤정 소장님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영철 대령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투스타 장군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니. 더군다나 김진우 병장의 어머니였다니. 이런 일이.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참모가 차갑게 말했어요. 여단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대령은 이제야 어제의 그 전화가 무슨 의미였는지 깨달았어요. 장윤정 소장이 직접 여단장에게 연락한 거였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간부들은 어제 면회소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행정보급관 중사는 자신이 한 말들을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렸어요. 설마 그분이. 이제 모든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윤정의 한 통의 전화가 전체 부대를 뒤흔들기. 오전 10시 헬기 소리가 부대 상공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특전 여단장 최도윤 준장이 직접 헬기에서 내려와 부대 본관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본 이영철 대령은 땀을 흘리며 급히 달려나갔어요. 충성, 부대장 이영철 대령, 특전 여단장님을 영접합니다. 하지만 최도윤 준장의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뒤따라오는 참모들의 얼굴도 마찬가지로 굳어 있었죠. 회의실로 가죠.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이영철 대령은 뒤따라가면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회의실에 도착하자 최도윤 준장이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면회소에서 병사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맞으세요? 라는 말을 했다고. 이영철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그 어머니가 육사 39기 장윤정 소장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영철 대령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장윤정 소장이라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투스타 장군이라고요? 어제 면회소에서 자신들이 무시했던 그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말이죠. 설마. 최도윤 준장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설마가 아니라 사실이야.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장윤정 소위 시절 그 진흙탕 야전 훈련장에서 준장의 목소리에 회상이 스며들었어요. 부하가 총을 잃어버려서 벌벌 떨던 상황이었어. 신병이 울면서 사과하고 있을 때 장소위는 망설임도 없이 자기 총을 벗어줬지. 그리고 대신 맨손으로 엎드려서 훈련 끝까지 버텼어. 진흙투성이가 돼서도 끝까지 말이야. 최도윤 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중대장이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 이영철 대령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런 분을 당신들이 그런 분을 면회소에서 의심하고 비웃었다고?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회의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그분의 중대장 출신이다. 훈련소 시절부터 내가 그분에게 배웠어. 최도윤 준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 분을 너희 눈엔 그냥 주름진 촌년으로 보였겠지? 돈 때문에 온 이상한 여자로 생각했겠지? 그때 참모 한 명이 태블릿을 꺼내
CCTV 영상을 틀었어요. 어제 면회소의 그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보급관 중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아들이라면서요? 특전사 병장은 인기 많거든요. 맞긴 맞아요? 화면이 계속 재생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대화들이 나왔습니다. 요즘엔 지갑 보고 아들 찾아오는 엄마들도 많다지. 자기가 애인이라고 하면서 찾아오는 이상한 여자들도 있었거든요. 간부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어요. 화면 속 장윤정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최도윤 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투스타 장군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고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확인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은 여단 감찰실 공식 증거로 접수됩니다. 그는 곁에 선 감찰 참모에게 명령했어요. 면회소 책임자, 부대장, 연루 간부들 전원 징계 절차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 사건은 정군에 보고됩니다. 이영철 대령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정군 보고라니 이건 자신의 군 생활 끝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장 이영철 대령, 지금 당장 장 소장님께 직접 가서 사과하십시오. 별들 앞에 예의부터 배우고 오시죠. 최도윤 준장의 말에 이영철 대령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단 참모단의 정밀 점검 결과 김진우 병장이 지난 한 달간 외출이나 외박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왜 한 달 넘게 외출 신청이 없었죠? 감찰 참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훈련이 많아서. 이영철 대령이 변명했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그동안 김진우 병장에 대한 면회 신청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모두 작전훈련 중이라는 이유로 거절됐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대 운영입니까? 더욱 심각한 건 김진우 병장 본인도 어머니의 계급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조사관이 정중하게 진우를 불러서 물었어요. 병장 김진우, 어머님의 계급을 알고 있나? 어머니가 군인이세요? 진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단순한 공무원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설마 투스타 장군이었다니. 그럼 어머님이 어제 면회 오셨다는 것도 모르고 있겠네요? 조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왔다고요? 네, 하지만 면회소에서 거절당하셨어요. 간부들이 어머님을 의심하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해서 직접 찾아왔는데 그런 모욕을 당했다니. 진우는 그제야 어머니의 최근 편지들이 왜 그렇게 짧고 걱정스러운 투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어머니로서 왔는데 오히려 의심받고 조롱당했던 거죠. 부대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간부들은 어제 자신들이 한 행동들을 떠올리며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행정보급관 중사는 자신이 장윤정 소장에게 했던 말들 때문에 온몸이 떨렸어요. 아들이라면서요? 맞긴 맞아요? 라고 했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최도윤 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부대는 지금부터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군 병영 문화 개선 사례로 보고될 겁니다. 이영철 대령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면회 거절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군 전체를 뒤흔들 사건이 된 거였어요. 이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장윤정 소장의 침묵 속에 숨겨진 모성애, 진우가 겪고 있던 부당한 대우, 그리고 부대의 잘못된 운영 방식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전화 통화로 시작된 거대한 파장이었어요. 그날 오후
부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윤정이 조용히 앉아 있는 테이블 앞에 부대장과 관련 간부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그녀는 평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장윤정은 천천히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어요. 군복 입고 서로를 무시하면 그 계급은 껍데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이게 내 아들이 겪고 있는 군대인가요? 이영철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윤정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예요. 행정보급관 중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제 장윤정을 의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셨나요? 장윤정이 중사를 바라봤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요즘엔 지갑 보고 아들 찾아오는 엄마들도 많다고 하셨던데 이것도 성급한 판단인가요?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윤정이 계속 말했어요. 저는 22년 동안 이 나라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여군으로서 받은 차별과 편견을 이겨내면서 말이죠. 그런데 제가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왔을 때 여러분은 저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장윤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간부들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아들도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숨겼거든요. 그때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숨기셨습니까? 장윤정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장군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군 생활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진우 자신의 힘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틀렸나 봅니다. 장윤정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스며들었어요. 제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침묵이 오히려 아들을 고립시켰네요. 한 달 넘게 외출도 못하고 면회도 거절당하면서 말이죠. 이영철 대령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그건 정말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가 아니라고요? 장윤정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우연히 한 달 넘게 계속 훈련이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장윤정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여러분 부대의 훈련 일정표가 있어요. 지난 한 달간 실제 훈련은 열흘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20일은 뭐였죠? 이영철 대령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때 최도윤 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자들은 모두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장윤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징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윤정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 문제는 이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군의 병영 문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국방부에 정식으로 보고할 생각입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국방부 보고라는 것은 이 사건이 정군에 알려진다는 뜻이었거든요. 소장님,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이영철 대령이 간청했지만 장윤정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정군의 면회 운영 방식을 바꾸고 싶어요. 병사 가족들이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말이죠. 장윤정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장윤정도 아들을 보고 일어섰어요. 진우야.
진우는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장군이세요? 장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해. 숨기고 있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진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장윤정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내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길 바랐어. 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차별적 대우들이 떠올랐어요. 면회가 계속 거절됐던 것, 외출이 허가되지 않았던 것들. 어머니가 오셨을 때 거절당했다고 들었어요. 장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지만 괜찮아. 이제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진우는 그제야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참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진우가 말하자 장윤정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엄마가 미안해. 회의실의 간부들은 이 모자의 대화를 지켜보며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투스타 장군이 평범한 어머니로서 아들을 걱정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의심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장윤정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정군의 병영 문화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모든 병사와 그 가족들이 존중받는 군대가 되길 원해요. 그것이 제 별 2개의 진짜 무게입니다. 며칠 뒤 진우는 조용히 부대 밖으로 호출되었습니다. 한적한 야산 근처 카페에서 장윤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군복이 아닌 편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어머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윤정은 커피를 주문하며 말했어요. 편하게 앉아. 오늘은 그냥 엄마야. 하지만 진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투스타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어머니가 다르게 보였거든요.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진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지했다니. 장윤정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무지한 게 아니야. 엄마가 일부러 숨겼으니까.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부드러워 보이는 손이었지만 이 손이 국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왜 숨기셨어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장윤정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랑스럽긴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해. 특히 내게는 말이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진우야,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얘기해 줄게. 육사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유일한 여학생 중 하나였어. 장윤정의 목소리에 회상이 담겼어요. 남자 동기들은 날 동등하게 보지 않았지. 여자가 무슨 군인이냐는 시선들이 매일 따라다녔어. 진우는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차별 속에서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첫 야전훈련 때였어. 동기 하나가 총을 잃어버렸는데 그 친구가 울면서 떨고 있더라고. 엄마는 망설임 없이 내 총을 줬어.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우가 궁금해했어요. 맨손으로 훈련을 받았지. 진흙탕에 엎드려서 기어가면서 말이야. 장윤정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교관이 여자가 저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니라고 놀라더라. 진우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봤습니다. 차별과 편견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모습을 말이죠. 그 이후로 동기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 하지만 여전히 어려웠지. 결혼하고 내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 장윤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군에서는 육아휴직 쓰고 나오지 말라는 압박이 있었고, 집에서는 애 키우는 엄마가 무슨 군 생활이냐는 소리를 들었지. 진우는 그때까지
어머니가 혼자서 자신을 키웠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이혼한 이유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왜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가 군을 그만두기를 원했어. 장윤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가 되길 바랐지. 하지만 엄마는 포기할 수 없었어. 이 나라를 지키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혼하신 거예요? 진우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섞였어요. 그래. 그리고 엄마는 너를 혼자 키우면서 군 생활을 계속했어.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 장윤정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엄마는 소령이었어. 주변에서 아이 있는 여고는 승진이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지. 하지만 엄마는 더 열심히 했어.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진우가 죄송해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 내가 있어서 엄마가 더 강해질 수 있었거든. 중령 달 때는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어. 장윤정의 얼굴이 진지해졌어요. 상관이 여자가 중령까지 달더니 이제 대령도 노리냐며 노골적으로 견제했거든. 그때 엄마는 정말 군을 그만둘까 생각했어. 진우는 어머니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럼 왜 계속하셨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엄마는 나라를 지키는 멋진 사람이라고 말했거든. 그 말이 엄마에게 힘이 됐어.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진우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 친구들이 너희 엄마는 왜 군인이냐고 놀렸는데 내가 당당하게 우리 엄마는 나라를 지키는 영웅이라고 대답했다더라. 진우는 그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아, 그때 엄마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어. 하지만 내가 자라면서 엄마는 고민이 생겼어. 장윤정이 계속 말했어요. 혹시 내가 장군의 아들이라는 부담을 느낄까 봐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숨기기 시작했지. 진우는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였군요. 그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를 더 힘들게 만들었나 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이해해요. 진우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시는 줄도 모르고. 장윤정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내가 부담 갖지 않길 바라. 너는 내 자신의 길을 가면 돼. 엄마의 계급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어요. 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장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모자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소통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온 진우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알게 된 후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여단 본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진우 병장이 우수 병력 선발 명목으로 다른 부대로 전출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여단장의 배려였습니다. 진우가 이 부대에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전출 발표를 들은 진우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것도 어머니 덕분인가? 라는 생각에 씁쓸하기도 했어요. 전출 준비를 하는 동안
진우는 생활관 동료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진우의 어머니가 투스타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진우야, 내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거잖아. 하지만 진우는 그런 말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고 저는 저예요. 저를 김진우로 봐주세요. 동료들은 진우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 넌 그냥 우리 진우야. 어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 전출 당일 부대 정문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임 중대장과 참모들이 도열해서 경례를 올린 거예요. 누구도 진우가 투스타 장군의 아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무게감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이런 존경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해왔다는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새로운 부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진우는 어머니에게 받은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진우야, 새로운 곳에서도 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렴. 엄마의 그림자가 아닌 김진우만의 빛을 발하길 바라. 그 글귀가 진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장윤정은 국방부 정례회의에서 조용히 자신이 겪은 면회소 사건을 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정군의 면회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참석한 고위 간부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장 소장님, 이 사건이 개인적인 일이기도 한데 공식 보고서로 제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장윤정이 답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것이 정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병사 가족들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 보고서는 장교 교육 개선안과 면회 운영 매뉴얼 개정안으로 발전되어 정군에 배포되었습니다. 장윤정의 한 번의 경험이 전체 군대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였어요. 새 부대에 전입한 진우는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흥미로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신병 한 명이 실수했다는 이유로 선임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도 못해? 너 같은 놈이 특전사에 왔어? 그 광경을 본 진우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겪었던 모욕이 떠올랐거든요. 진우는 조용히 다가가서 선임 앞을 막아섰어요. 그만하십시오. 선임이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뭐야, 너는? 저는 김진우 병장입니다. 그리고 여긴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런 군대가 아니라고? 내가 뭘 안다고? 선임이 비웃었지만 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정한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후배를 모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배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 말에 생활관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주변의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진우의 편에 서기 시작했어요. 김진우 병장 말이 맞습니다.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진우의 의견에 동조했고 선임도 더 이상 강압적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진우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누군가의 방패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삶을 알게 된 후 진우에게도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였어요. 며칠 후 진우의 행동은 부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 괴롭힘이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진우는 특별한 권위나 강요 없이도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새 부대의 중대장이 진우를 불러서 말했어요. 김진우 병장, 내가 온 후로 부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진우가 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받고 싶은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훌륭한 마음가짐이야.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중대장이 궁금해했어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어서요. 그분처럼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졌습니다. 중대장은 진우의 말에서 깊은 진정성을 느꼈어요. 그 존경하는 분이 누구인지는 묻지 않겠어. 하지만 내가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날 저녁 진우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우는 이제 더 이상 장군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진우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바라면서 말이죠. 한 달 후, 진우는 새 부대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깨에는 여전히 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지만 그의 가슴에는 정과는 다른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김진우 자신만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진우는 후배 병사들과 함께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이등병 하나가 실수로 물을 쏟았는데 다른 선임이 화를 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이등병.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 진우가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등병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급할 거 없어. 이등병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런 진우의 모습을 본 중대장이 흐뭇해했습니다. 김진우가 온 후로 부대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거든요. 병사들 사이에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어요. 한편 장윤정은 국방부 본관에서 국방일보 기사를 읽고 있었습니다. 정군 병역 문화 개선, 면회 운영 시스템 전면 개편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그 안에는 자신이 겪었던 사건이 어떻게 정군의 변화로 이어졌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의 한 구절이 특히 장윤정의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느 병사의 어머니가 투스타였다는 사실보다 그녀가 군복을 입은 이유를 잊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장윤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부관이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소장님, 전국 각 부대에서 면회 운영 개선 현황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부분의 부대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장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했어요. 계속 모니터링 부탁드려요. 부관이 나간 후 장윤정은 국방일보 기사 아래에 손으로 메모를 적었습니다. 면회소 사건 보고서 최종 발송 완료. 전국 부대 배포 예정.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 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이 군대를 바꾸는 것. 그게 별 2개의 진짜 책임이지. 장윤정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개인적인 아픔이 전체를 위한 변화로 승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윤정은 진우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요즘 진우의 편지는 예전과 달리 길고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후 진우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후배가 실수했을 때 도와줬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더라고요. 어머니가 항상 약한 사람들을 지켜왔듯이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장윤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진우가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더 이상 장군의 아들이라는 부담이 아닌 김진우라는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각 부대의 면회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고 병사 가족들로부터 감사 편지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면회소 직원들의 친절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어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됐다니 놀랍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장윤정에게 말했어요. 소장님의 보고서가 정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장윤정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군인들이 함께 만든 변화죠. 그날 이후 부대 간부들 사이에서 하나의 전설이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면회소에 그녀가 오면 여단이 숨을 쉰다는 얘기였습니다. 장윤정 소장의 사건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한 달 후 진우의 새 부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범 병사 표창식이었는데 진우가 그 대상자 중 하나로 선정된 거예요. 사유는 동료의 실천 및 부대 문화 개선 기여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진우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소감을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받고 싶은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도 해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르쳐준 분께 감사드립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분명히 장윤정에게 닿아 있었어요. 관중석에는 부대원들이 앉아 있었는데 모두들 진우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진우는 조용한 곳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오늘 표창을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진우야. 장윤정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게 된 후로 저도 달라졌거든요. 진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 자신의 노력이야. 엄마는 그저 내가 자랑스러울 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장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국방부 회의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었다면 이제는 모든 군인들과 함께 나누는 책임이었어요. 그리고 진우도 그 책임의 일부를 함께 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윤정은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오늘 내 아들이 누군가의 방패가 되었다. 이제 우리 모자는 같은 꿈을 꾸고 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어머니와 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김진우만의 빛을 발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윤정은 그런 아들을 보며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별은 여전히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 아래 모자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